자, 이낙연 후보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짧아요. 법사위원장 문제로 민주당이 곤혹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어떻든 민주당은 야당과 이미 약속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합의는 합의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생각난 게 여러분은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최대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국가보안법을 결국은 폐지는커녕 개정도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싸움에서 박근혜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린 우리당이 완전히 기싸움에서 확 꺾이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이부영 당의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거가 똑같은 말.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워낙 그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가 강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그랬나? 칼집에 꽂아야 된다 그랬던가? 그런 말씀 하셔서 폐지 여론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개정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히 부결됐죠. 그때 열린우리당 당의장에서 이부영 의원이 물러나든가 뭐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게 정치다, 이런 얘기를 했던 딱 그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그러면은 국민과 한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바꿀 때는요, 최소한 당원들한테는 물어봐야 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면 먼저 한 약속은 우리랑 한 약속이 먼저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밀실야합을 한 다음에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의 이게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이렇구나. 여기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게 이제 과정이 어떻든 이 말이 그건 굉장히 고치더라고요. 과정이 어떻든. 솔직히 저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논리로 모든 거를 다 정당화할 수 있는 게 박정희 씨를 존경한다는 사람들의 논리가 딱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든 뭐 민주주의가 탄압되든 뭐하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장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지지자들을 가끔씩 보면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쉴드 치려고 하면서 그 지지자들을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워딩을 딱 보면은 제가 보는데도 이거 시민들이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인 게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반대파인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이게 법사위원장 문제가요, 나중에는 물론 지금 후반기 국회 때 주겠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만약에 전반기 때 검찰개혁이 상당히 안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검찰개혁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 보니까 그 전반기 국회에서도 문체위 같은 곳은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언론개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시끄러우면 싫으니까 원만하게 가자, 이런 느낌을 우리는 지금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민주당이 보궐선거 망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체위 이 말은 언론중재법이 문체위 소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체위원장이 만약에 넘어가면 언론중재법을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상정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경우의 수는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계류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계류 기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상태라면, 그대로라면 언론중재법의 처리도 사실 무망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직권상정이라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다 법사위도 다 패스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겁니다. 근데 박병석 의장님이 그렇게 하시려면 그건 굉장한 압력과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는 100%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이거든요. 직권상정 안 할 거예요. 어떤 상황도. 그럼 법사위를 그쪽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법 통과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사실. 근데 지금 이거에 지금 화들짝 놀란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보낸 서한이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그 서한
2장 정도 돼요, A4 용지로. 근데 그 중에서 그 앞장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하는 것과 체계 작구 심사 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해 법사위의 갑질을 차단한다는 여야 간 신사 협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야당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국회법을 즉시 재개정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든 입법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셨는데 신사협상이 있었다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회법을 지금 개정하자에 합의해야 돼요. 네. 신사협정 의미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이런 약속하고 깬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이 부분은 저는 동의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네, 이 부분이 황당해요. 문구에 왜냐하면 없다니까. 이 사람들 문구에 있어도 이거 처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예를 들면 당대표 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고 합의해도 당에서 깨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구에 없는데 이걸 누가 지켜? 저도 진짜 요즘 그러니까 되게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와서 민주당이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한 거의 2년 가까이 뭐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로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뭘 위해서 그렇게 쉴드를 치고 같이 욕을 먹었나 싶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언론중재법 얘기가 나왔지만 미디어 특위에 합류를 해서 여태까지 거의 한 9차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시민들한테 중간 보고를 이렇게 계속 전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아니 개혁한다 그래놓고 왜 자꾸 소식이 없어. 근데 내부의 얘기를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계속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세세한 과정들을 시민들이 모르니까 그걸 좀 전하는 과정에서 제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도 참았죠. 민주당이 분명 한다 그랬고 저도 그걸 믿고 시민들한테 믿어달라고 하면서 계속 온 건데 결국에 오늘 지금 아마 2시에 언론중재법 심사를 그 문체위소위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통과 못 시키면 이거 저 답도 없어진다 봅니다. 이제는 진짜로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내용이 오히려 더 욕을 좀 드시겠는데요. 법사위 개혁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마련된 국회법 당론안이 민주당의 독주를 도와주는 법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 법사위도 개혁하고 국회도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아니 이 논리대로 하면요. 먼저 개혁이랄까 막 민주당이 독주를 한 다음에 그 독주가 뭐 비난이 쏟아진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합의를 보는 건 좀 방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독주 한 번도 못 해보고 결국에는 뭐 소위 말하면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국회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한 다음에 여기다 대놓고 아무것도 못 해보고 나서 그 못한 걸 갖고 지금 국회가 멈춰서 있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공감을 하겠냐고요. 그리고 이 입법 폭주라는 프레임을 왜 민주당에서부터 자꾸 그 안에 갇히는지, 그러니까 계속 최민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중동을 보고 거기에 그 휩쓸리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언론 관련해서 그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 법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체 그 자정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으로 이걸 해달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여서 180석이 생겨난 건데 왜 그런 건 쏙 빼놓고 자꾸 저쪽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이유로 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0석을 무기로 뭔가 이렇게 확실한 무슨 개혁 입법을 막 통과시켰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상태로 가면 검찰 개혁 완성 못 해요. 그리고 이제 법사위 넘어가 여반기에. 그럼 또 지지고 볶아.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 되실 분이 그거 뭐 직권으로 상정하겠습니까? 불가능해. 그러면은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180석이 약 170석으로 줄었잖아요. 뭐 출당시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년 또 그냥 쉽게 지나가. 그리고 총선이 와. 그럼 민주당 국민한테 뭐라 그럴 거야? 아, 근데 지금 검찰개혁 계속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은 사실상 안 하겠다고 저는 선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검찰개혁을 그동안에 주장했던 철험회가 요새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래서 좀 솔직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예. 그리고 정치라는 게 솔직한 언어로 얘기했을 때 오는 부담을 다 피하려고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얘기하시는 거죠. 완수가.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걸로 정리가 된 사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지적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예. 이게 과연 잘하는 정치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에 문재인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였다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근데 이번 법사위원장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다음 대통령이 하려는 검찰개혁, 아직 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죠. 후보가 결정된 발표되겠죠. 그러니까 밝혀질 텐데 그 부분을 미리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까 봐 지금 걱정하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놀란 게 이 법사위 건 두고 처음에 소위 극문 뜻파리라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주당 비난했잖아요. 그랬다가 이낙연 후보가 이런 발표했을 때 이건 민주당 결정과 동일한 거예요. 태도를 확 전환시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놀랐습니다. 저 너무 놀랐습니다. 이 결국은 부분. 이분들이 조국 장관 지지한다고 하시는 분인데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의 뜻과 이낙연 대표의 뜻은 지금 상반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건 돼야 되잖아요. 이낙연 후보의 뜻을 존중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에는 반대한다.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아요? 예. 지금 추미애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 정세균 후보 등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그 장관의 페북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두 번째, 법사위가 흥정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십시오.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는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 권한을 사법 관련 업무로 한정하고 체계작구 심사 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별도의 전문가가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체계와 작구를 심사 보완하는 심의 기구를 두면 됩니다.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인 지금 방법까지 내놨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거를 주긴 주되 그 전에 지금 법사위 관련한 법을 개정할 거다는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신사협정을 지키지 않을 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마찬가지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그 논리적 순환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신사협정을 안 지켰어요.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국회법 개정에 야당이 반대해요. 그럼 강행 처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다시 야당과 언론이 무슨 이 강행 처리 비난할 텐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국회법 개정을 하고 법사위를 넘겨준다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길은 해놨구나 이렇게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180석을 무력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법사위를 쥐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재명 지사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저는 이게 중요한 게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마다 대선 주자들이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해주는 것이 검증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국회 그리고 지지자들의 분노 그리고 정보 공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진짜 그 정보화 시대, 특히 그 DJ 대통령께서 정말 큰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해설하고 이런 견해를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이 없었더라면 한 20-30년 전쯤이라면 이거에 사람들이 믿고 넘어가서 민주당 이 말에 따랐을 것 같아요. 이 지도부의 지금 행보를.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어떤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 어떤 왜곡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금 지지자들이 분노한 상황에 그 어설프게 불을 끄려가면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생각하고 빨리 사과하고 이건 전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박시영 TV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민주당이 지난 2월 달에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입법을 하겠다고 했고 이낙연 대표와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도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제 와서 지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주면 안 된다고 해야 진정성이 있는 건데 그때는 그렇게 약속해놓고, 심지어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했던 말이 법사위원장 안 주겠다는 나를 표를 몰아주면 된다라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이걸 뒤집잖아요. 자기 약속을 뒤집을 때는 최소한 당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죠. 뒤집어 놓고 내가 맞아라고 하고 있는 건 잘못된 태도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실상 어려워지는 측면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협치해. 그러면 왜 180석을 줍니까? 150석만 줘도 되는 거. 아 그냥 민주당 100석 밑으로 갖고 하세요 그냥. 아니 근데 황희두 씨는 좀 잘 알지 않아요? 미디어 특위에 네. 그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6월 중에 처리하지 못하면 네. 국회 관계 그러니까 국회법이나 미디어법 어렵다. 대선이 점점 가까워오고 경선이 시작되면 맞아요. 개혁 입법 통과가 어렵다고 이미 몇 번을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서 아무도 해명이 없어요. 네. 특히 지난번에 그 문체위 소위 열릴 때 저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래야 7월 본회의 전에 이게 끝날 수 있는 건데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자가격리한다고 그거를 그 문체위 그 위원장 도종환 위원장께서 그걸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이 지금 할 수가 없다. 강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오늘 또 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도 넘어가면 이게 문체위 소위 넘어서 문체위 전체 회의, 그 다음에 법사위,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건데 지금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건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 앞장서서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한 사람들만 바보 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180석 줘도 못했는데 저쪽에다가 법사위원장이나 뭐 전반기 팀이 문체위 등을 넘겨주면 뭘 하게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할 시간도 사실 없고 참 아니 이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몇몇 의원들에 대해서. 그 의원들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은 국회의원 시절에 정말 여러 가지 그 국회 상황을 보고 답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어요. 사직서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대통령이 돼서 바꿔봐야지. 근데 대통령이 되니까 또 기득권의 저항이 너무 심하고 네. 뭐 좌절감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국민 앞에 상황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은 답답한 게 제가 이거는 푸나님하고 입장이 다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중수청 뭐 검수완박 나왔을 때 이건 못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서 욕도 먹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은 중수청을 하겠다. 검수완박 하겠다고 지지자들에게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상황이 올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무도 이거에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오늘 이 한 말은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님은 검수완박 하시겠다고 했으면 다음 정부 초에라도 법사위를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검수완박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갑자기 법사위 양보한 거에 대해서 또 그것도 찬성하시면 도대체 어느 게 진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 A, B 누구 안 좋아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끝이에요. 제가 유시민 지지한 건 다 아시죠? 유시민 안 나오면서 정서적인 거 없습니다. 근데 정서적인 거 없어도 이낙연 대표님, 이낙연 후보님이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지적하면 이거 갖고 뭐 저보고 찍하시즘 이러시면 진짜 저도 앞으로 극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 같아요. 요게요. 우리가 그렸던 밑그림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말기로 가고 있었고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얻었을 때 그러면 다음 정권은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그 180석을 갖고 굉장히 많은 개혁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던 측면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가 3월 달에 있고요. 5월 달에 취임을 합니다. 국회 후반기는 6월 달에 출발을 해요. 바로 그게 한두 달 상관으로 지금 그게 연결이 돼 있는데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데 국회 법사위원장은 딱 저쪽에 갖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 이게요. 2004년에 그랬어요. 2004년에 천정배 원내대표가 개혁 입법 그때 막 추진해야 되는데 그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줘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최현희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사사건건 가로막혀서 그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민정수석인가 뭐 시민사회수석인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통탄하셨거든요. 법사위를 야당한테 주면 개혁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잘 지적을 안 하시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 개편을 합니다. 이 정부 조직 개편을 잘 해내는 것이 새 정부 성공의 저는 한 뭐 거의 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은 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전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은.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의 자기 정치 때문에 발생한 문제도 있거든요. 법사위원장 계속 하고, 근데 지금 법사위원장을 자리에 앉히려고 보니까 그것도 박광원 의원으로 앉히려고 보니까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법사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돼 있는 상태를 타파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저는 박병선 국회의장이 한몫했다고 보는데 박병선 국회의장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만들겠다. 요거를 지금 들고 나왔거든요. 분하님, 저 잠깐 사실 하나만 네? 교정하면 안 될까요? 뭘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데 말 안 하면 네. 양심에 꺼리켜서. 박강원 위원장은 제가 취재한 결과로 이미 이전 원내대표 시절에 결정이 나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어쩌면 윤호중 대표는 한 뭐 5년, 10년 지났을 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취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원은 그렇다 치고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 자체가 원내대표로 가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근데 푸는 걸 굉장히 이상하게 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문제고요. 네. 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중재해서 요거를 합의를 봤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대통령 중임제 개헌하실 분은 아니세요. 약간 내각제 쪽이라고 일단 보는데 그러면 이제 뭐 민주당에는 대선 주자들 중에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파도 있겠지만 내각제나 뭐 이원 집정부제 쪽 미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난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서로 간의 이득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개헌론 뜬금없죠. 그죠? 지금 개헌론 하면 개헌론을 준비해서 여야 후보된 사람한테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프로세스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개헌론이 국민의 관심사가 아니라서요. 애초에 그리고 내각제로 가려고 했으면 국회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정활동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민들의 가장 낮은 신뢰가 그 국회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뭘 믿고 그 내각제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솔직히 말해서 진짜 요즘은 이게 막 여기가 뭐 답답하다 그래야 되나 여기가? 근데 진짜 시민들은 오죽할까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막 민주연구원 이사 뭐 당 활동하는 거 다 던지고 그냥 나오고 싶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안에서 대화를 해도 계속해서 뻔한 얘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어떤 당의 여러 철학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건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제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좀 개파 나눠가지고 거기서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이걸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밖에 그러니까 당 밖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분노와 당 안에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부랴부랴 이렇게 당황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입법 활동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무런 그냥 문제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보면 와 이게 어떻게 저런 이게 멘탈이 대단해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전혀 다른 세계인가?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의원님들께. 지금 지역 예산 땄다거나 자신의 개인 치적 홍보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좀 방식을 개헌을 달리 하려면 다른 법 통과랑 완전 다르게 여야가 합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좀 협치 분위기로 가져야 개헌 이야기를 꺼낼 거 아니에요. 여기 서로 간에 이득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각제는 아직 멀었어요. 예. 현실적으로 뭐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각제를 해버리면은 과거의 기득권들이 쌓아둔 그 격하게 쌓아온 적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각제 개헌을 위한 어떤 이런 기득권들의 암묵적인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기준이 있어. 내각제로 가려면 친일 잔재 청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한 마지막으로 하고 시작해야 돼요. 그 논의는.
최소한.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